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시간입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정한식 선생님입니다. 지금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회 8번째 수업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모습 알아보기 시간인데요. 이렇게 사진들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핵심 단어부터 제시해야죠. 땡땡 중심 경제. 요게 두 개 있거든요. 뭐뭐 중심 경제에서 뭐뭐 중심 경제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땡땡 중심 경제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이란 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성장했다. 이미 상당수 알고 있죠.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다루기를 할 텐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지만 중요한 단어 경제 성장 그리고 땡땡 중심 경제 요거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난히 경제와 관련된 어려운 단어들이 조금 나옵니다. 경공업, 중화학공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민총소득. 굉장히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거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난 시간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은 뭐라고요? 자유와 경쟁이었다. 자유와 경쟁이 보장된 우리나라의 경제 특징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나라 경제 특징이 자유와 경쟁이고 그에 대한 장점은 이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요거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도 그래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느 것이 장점인지 정도는 골라낼 수 있을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읽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특징이 자유와 경쟁인데 이 자유와 경쟁이 잘 실현된 것이 바로 바람직한 경제 생활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와 경쟁이 실현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부와 또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자유와 경쟁의 장점도 네 가지였고 이 불공정한 경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들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가게와 기업이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도 예전에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때로 돌아가 보죠. 우리 6.25 여러분 배우셨죠? 5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걸로 보이는데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산업시설이 다 파괴됐습니다. 산업시설이라는 것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산업들, 그러니까 산업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내는 시설들을 산업시설이라고 합니다.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산업시설들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이렇게 다 부서져 버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전혀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농업 중심의 경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중심 경제? 아까 전에 핵심 단어에 중심 경제라고 있었죠. 무슨 중심 경제? 농업 중심 경제. 근데 우리가 농업을 엄청 잘해서 그럴까요? 물론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럴 때는 농업 잘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땅이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충분히 배웠겠지만 평야가 그렇게 많은 땅도 아니에요.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엄청 잘 되는 나라여서 농업 중심 경제를 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산업시설이 다 파괴되었고 그리고 이때까지 농업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농업을 선택한 것이다. 농업 중심 경제의 상황이었다. 자, 산업시설이 파괴돼서 어쩔 수 없이 농업 중심 경제로 돼가고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알듯이 농업으로는 우리나라가 크게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농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농업은 우리 삶의 굉장히 기반이 되는 산업이긴 하죠. 하지만 농업으로 우리가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국토가 좀 작고 평야지대가 좁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그리고 현재 농업을 하시는 분들 덕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이거를 수출을 해서 돈을 벌 정도로 그렇게 농업을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웁니다. 왜 경제개발 5개년을 세웠냐? 우리 농업으로는 계속 할 수가 없다. 이거는 한계가 있다. 라고 해서 공업을 통해서 공업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이에요. 공업을 통해서 많은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수출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경제 성장도 이루자 하는 계획을 세워요. 즉 농업 중심에서 무슨 중심 경제로 바꾼다고요? 공업 중심 경제로 바꾸자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짭니다. 근데 누가 짠다고요? 정부에서 짭니다. 물론 경제 활동은 가게나 기업에서 주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산업시설이 너무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기는 어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짜서 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일구어 나갔어요. 누구 중심으로? 나라, 정부 중심으로. 나라 말고 정부라고 할게요. 정부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갔어요. 뭘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로요. 이들의 목표는 뭐라 그랬죠? 농업 중심 경제에서 공업 중심 경제로 바꾸겠다. 이것이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였다. 그래서 처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공업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닦자였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농업 중심 경제를 공업 중심 경제로 바꾸면서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해외로 판매하는 거죠. 그렇다면 물건을 우선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고 나서 그것을 또 빨리 팔 수 있도록 도로도 닦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실어 가지고 배로 보내야 되니까 항만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도 만들고 항만도 만들었어요. 또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공장도 돌릴 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를 주로 석유에서 얻죠. 그래서 석유는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지만 외국에서 석유를 들여와서 이 석유들을 잘 정제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석유로 만드는 그런 공장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유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유 공장처럼 이런 것도 만들고요. 또 전기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발전소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수출하기 위한 기반을 처음에는 닦기 시작했어요. 언제? 6.25 전쟁 이후 농업 경제 중심 경제를 공업 중심 경제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이제 기반들을 닦았고 항구도 만들고 발전소도 만들고 정유시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도로도 닦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업 중심 경제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경공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경공업 말이 어렵죠, 그죠? 경공업은 어떤 것들 신발, 가발, 의류 이런 것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도 썩 의미가 다가오지 않죠. 경공업에서 더 나아가면 중화학공업이라는 걸 하는데요. 중화학공업은 선박, 큰 배,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신발, 가발, 의류가 경공업, 중화공업은 선박, 자동차. 자, 느낌 뭡니까? 좀 더 가볍고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서 좀 가볍고 빨리 만들 수 있는 것 같은 것들 경공업 쪽으로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중화공업은 좀 크고 큰 공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중화공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중화공업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경공업은 사실 많은 자본과 기술이 필요 없어요. 자본이란 말은 돈입니다. 돈과 기술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공장도 작아도 돼요. 공장도 작아도 되고 크게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대신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노동력, 즉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부분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공장도 작아도 되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기술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산업시설이 다 파괴됐죠. 그러니까 돈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일할 사람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공업부터 시작을 했고요. 중화학공업은 반면에 이 선박 같은 거 만들려면 공장이 엄청 커야 되죠. 엄청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듭니다. 즉 돈이 많이 들죠. 그러면 기술도 많이 듭니다. 맞잖아요. 자동차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기술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6.25가 끝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중화공업은 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경공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다시 한 번 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정부가 짜서 농업 중심 경제에서 공업 중심 경제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만들고 처음에는 경공업부터 했다. 왜? 자본과 기술이 덜 들고 노동력,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 요것부터 시작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공업화를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시설이 파괴된 이후 농업중심 경제였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인해 경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자, 요거 봅시다. 연도별 수출액. 1956년에 수출했는 돈입니다. 이 숫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경공업을 발달시킴으로써 이 경공업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품들, 신발이나 의류나 가발이나 이런 것들을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서 우리는 경제 성장을 시작했어요. 자, 다시 한번 농업 중심 경제였는데 이걸 공업 중심 경제로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기업들을 독려하면서 기업들이 경공업부터 만들었다. 왜? 자본과 기술이 아직 부족하니까. 그래서 경공업으로 만들었는 제품들을 팔면서 우리는 경제 성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이 6.25 전쟁 이후 경제 성장의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1970년도쯤 되었어요. 1970년도. 자, 1970년도 되면 아까 전에 경공업이 크게 성공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1970년도가 되면 이제 자본과 기술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6.25 전쟁 이후 피폐되어 있어서 농업 중심 경제를 했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반을 닦고 제품을 만들고 물건을 수출할 만한 여러 가지 기반을 닦고 경공업부터 시작을 했더니 수출을 많이 이루어냈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수출하고 나서 돈이 들어오죠. 그죠? 돈이 막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면서 점점 뭐가 많아졌다고요? 나라에 돈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나라의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기술 개발을 투자를 해요. 그러면 돈이 많아졌다. 돈이 자본이라고 했어요. 돈이 많아졌고 기술도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무엇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까? 아까 전에 경공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자본과 기술이 부족해서. 근데 경공업이 성공해서 자본도 올라가고 기술도 올라갔어요. 그럼 뭐에 도전해 볼 수 있다? 예, 바로 중화학공업에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중화학공업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본, 돈입니다. 자본은 돈, 자본, 그다음에 기술. 요게 정말 중요하다 했잖아요. 경공업의 성공으로 자본과 기술이 점점 나라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970년대가 되면 중화학공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선생님, 경공업을 계속 하면 되지. 이미 성공했는데 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나요? 중화학공업이 자본과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만 한 개 팔았을 때 그 이득은 경공업에 비할 정도가 아닐 만큼 엄청 큰 이득이 더 들어오거든요. 이번에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은 뭐라 그랬죠? 이윤이 더 들어와야 된다. 이윤이 더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윤이 더 큰
중화공업으로 공업 중심 경제 내에서 바꾸는 겁니다.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소라는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더욱더 사람들의 기술력을 높여갑니다. 더욱더 사람들의 기술력을 높여가죠. 자, 그래서 중화공업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자본과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본은 경공업을 성공을 통해서 많이 축적되고 있죠. 기술도 이 자본을 통해서 이런 연구소를 짓고 사람들을 뭐 해외로 유학 보내고 하면서 기술도 많이 쌓였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중화공업은 자본과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냐면 재료예요, 재료. 배 만들 때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중화공업의 대표적인 자동차 만들 때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철이 필요해요. 철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 정부에서는 포항제철 같은 철을 만드는 산업을 이제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포항제철, 지금 포스코라고 부르죠. 포스코. 지금 포스코라고 불립니다. 이 회사가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나라의 중화공업을 하려면 배를 만들고 또 자동차도 만들고 하려면 철이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다 수입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입해 오면 우리가 아무리 배 잘 만들고 자동차 잘 만들어도 그 재료 사온다고 우리의 이윤이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자. 그래서 예전에는 포항제철, 지금은 포스코라고 불리는 이 회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유회사가 더 만들어져요. 뭐 석유화학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공장을 돌리거나 하려면 석유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석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석유를 수입해 와서 이것을 가공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뭐 휘발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공장을 돌리기 위한 에너지인 석유, 그 다음에 중화공업에 필요한 재료인 철 같은 것들을 회사를 많이 지어서 또 한 번 더 중화공업의 기반을 다지죠. 아까 전에 경공업 할 때도 왜 도로도 닦고 항만도 닦고 뭐 똑같이 이제 정유 시설도 만들고 하면서 기반을 닦았잖아요. 중화공업 때도 똑같이 이렇게 기반을 닦고 갑니다. 누가? 정부의 주도 아래 기업들이 동참해서. 그렇죠? 자, 그렇게 자본도 갖추고 높은 기술도 하고 재료도 이제 갖췄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화공업 들어가겠죠. 중화공업 1970년대 조선산업이 시작됩니다. 조선. 나라 이름 조선이 아니고요. 이거는 배를 만드는 거예요. 선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선박 이제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1970년대부터 중화공업으로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이때 회사의 뭐 현대 관련된 회사의 회장이었던 분이 굉장히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조선 산업이 크게 또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1980년대는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제 또 개발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고 또 이게 성공하게 되고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화공업,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런 중화공업의 결과는 어땠을까? 봅시다. 우선 여기 녹색이 경공업이에요. 녹색이 경공업, 요 녹색 경공업. 그 다음에 주황색이 중화공업이에요. 자, 1970년대 시작할 때, 1970년대 우리 중화공업으로 이제 나아가자라고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들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차지했습니까? 경공업과 중화공업 중에. 그렇죠. 경공업이 훨씬 더 많이 차지했죠. 이게 전체가 우리나라 산업이라고 한다면 경공업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요? 1985년으로 갈수록 어떻죠? 여러분이 선생님이 답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분석해서 한번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니면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여러분이 잘 살펴본 다음에 이제 얘기해 줘도 좋고요. 예, 맞아요. 얘기해 봤겠죠. 이 녹색인 경공업은 점점 줄어들어요. 경공업은 점점 줄어들고
여기 주황색인 중화학공업은 점점 많아져요. 그럼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점.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이제 점점 경공업은 우리나라 경제산업에서 줄어들고 중화학공업은 점점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봅시다. 1970년대부터 요때쯤이 이제 1975년 요때쯤이 1970년대 요때쯤이 이제 중화학공업 시작하자라고 했을 텐데 이거는 수출했는 양이에요. 수출했는 그 수출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에요. 100만 달러라는 돈이 있죠, 그죠?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거든요.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늘고 있죠, 그죠? 수출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이렇게 급상승합니다. 어떻게? 중화학공업이 성공함에 따라서. 자, 경공업 때도 우리가 경공업이 성공해서 수출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죠. 그래서 자본을 쌓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 자본을 바탕으로 중화학공업에 도전을 했고 그 중화학공업도 성공하여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어요. 당연히 경제도 크게 성장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업 중심 경제 중에서도 중화학공업으로 점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중화학공업이 점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도 많아졌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 성장도 더더욱더 가속화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경공업이 성공을 했죠. 처음에는 농업 중심 경제였는데 정부가 농업 중심 경제로는 도저히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거를 공업 중심 경제로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니까 경공업에 도전했고 여기에서의 성공으로 자본과 기술을 축적했고 그래서 또 중화학공업으로 도전을 했으며 중화학공업의 성공으로 경제는 더더욱 더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990년도 되면 중화학공업이 크게 성공한 상황에서 이제 중화학공업을 넘어서 다양한 산업으로 변화해요. 경공업, 중화학공업 이렇게 딱 나눌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또 도전하게 되죠. 그리고 다 성공하게 돼요. 많은 성공을 겪게 되는데 자, 근데 이때부터는 정부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어요. 중화학공업 때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이렇게 경공업도 하고 중화학공업도 했다 했잖아요. 정부가 주도한 게 굉장히 컸어요. 그러나 이때부터는 정부의 역할은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산업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계획을 짜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다양한 산업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산업들이 있었을까요? 1990년대 다양한 산업들은 첫 번째 컴퓨터 관련 사업을 시작해요. 컴퓨터 관련된 사업. 우리나라 컴퓨터 정말 잘 만들죠, 그죠? 이때 컴퓨터에 대한 산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와, 이거 정말 대단하죠? 우리 다음 수업에 볼 거긴 한데요. 반도체 산업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이익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들 중에 반도체가 1위거든요. 압도적인 1위예요. 이때부터 1990년대 이후부터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반도체 산업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삼성 같은 기업들은 이 반도체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합니다. 이거 말이 어려운데요? 그럼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초고속 통신망은 뭐냐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보면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든 인터넷이 잘 터지잖아요. 그죠? 그것은 초고속 통신망이라는 것을 잘 깔아뒀던 거예요. 언제? 1990년대부터. 그래서 인터넷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다음, 네이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그 나라만의 그런 검색 엔진이라는 게 없어요. 대부분 미국에서는 뭐 구글 이런 것들 그냥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구글도 쓰지만 우리나라만의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인터넷 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그의 초고속 통신망을 깔았으며 그에 따른 산업들이 막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산업들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또 산업 말고도 문화, 의료, 신소재, 로봇 산업들에게도 1990년대 이후부터 이제 각광받게 됩니다. 지금도 뭐 우리 방탄소년단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그 가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때부터 시작된 문화산업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소재라고 하면 뭐 우리 지금도 그런 휴대폰 있죠. 우리 휴대폰을 접는 휴대폰 있잖아요. 접으면 이제 디스플레이 그 화면이 접혀 있다가 펴지잖아요. 이게 사실 신소재이기에 가능합니다. 화면인데 접히는 화면, 이런 것들도 신소재 산업이 이때부터 투자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휴대폰이 나오고 있고 또 수출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990년대 이후에는 중화학공업을 넘어서 수많은 다양한 산업으로 변화를 시도를 하고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산업시 기반 시설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농업 중심 경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거 농업 중심 경제로는 한계가 있다. 농업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지만 농업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더 발전이 있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농업만 가지고는 농업도 있어야 되지만 더 많은 산업이 있어야겠다. 즉 공업 중심으로 경제가 넘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했던 건 경공업. 그 다음에 자본과 기술이 쌓이자 시도했던 게 뭐다? 중화학공업. 그 이후에는 199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산업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부 주도의 산업 계획은 이제 조금 없어지고 이제 기업들이 더욱더 전면에 나서서 다양한 산업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농업 중심 경제에서 공업 중심 경제로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여기 뭐 하나 붙었죠. 뭐죠? 서비스업 중심 경제. 우리 사실 공업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BTS는 제품인가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노래잖아요. 이건 제품이라고 큰 범위 내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오히려 서비스업에 가까워요. 또 의료 보세요. 의료. 우리나라 워낙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고 간다고 해요. 그 의료하는 행동 자체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오히려 서비스업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1990년대가 되면 다양한 산업이 발달되면서 문화, 의료와 같은 서비스업도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 중심의 경제여서 경공업, 중화공업을 지나면서 공업 중심 또 다양한 산업을 거치면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가 발달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국내 총생산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국내 총생산은 우리나라 내에서 얼마나 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졌느냐를 돈으로 이제 바꿔보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런 자료인데요. 자, 처음에 우리 0.5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0.5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2015년이 되면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죠?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했다. 즉, 국내 총생산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돈으로 바꿔본 자료예요. 그러면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많다는 거니까 당연히 경제가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성장했구나 라고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또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는 자료도 있어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우리 국민 한 명당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우리 국민당 한 명당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당연히 국민들이 한 명당 1년간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는 성장한 거겠죠. 이 그래프를 보세요. 1955년도에 이렇게 거의 바닥에 붙어 있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크게 성장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 제품과 국내 총생산을 볼 때 우리나라 내에서의 제품과 서비스도 굉장히 많아졌지만 우리나라 1인당 1년에 벌어들이는 돈도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크게 할 수 있었다. 어떻게? 농업 중심 경제에서 공업 중심 경제, 더 나아가 서비스 중심 경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업 중심 경제에서 공업, 서비스 중심 경제, 공업 내에서도 경공업에서 중화공업으로 넘어갔죠. 이렇게 경제가 산업이 바뀌어 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산업시설이 파괴됐고 그래서 농업 중심 경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기업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 가게에서도 당연히 기업이 마련한 일자리에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에 따라서 공업 중심 경제로 점차 바뀌었다. 처음에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해서 경공업을 했었는데 이때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중화공업에 도전했다. 자본과 기술이 쌓이니까. 그리고 또다시 경제를 더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공업 중심 경제에서도 또 벗어나서 다양한 산업으로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공업 중심 더하기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농업 중심 경제에서 공업,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간직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심 개념, 핵심 개념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땡땡 중심 경제. 이제 여기에 뭐 들어갈지 알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중심 경제였다고 했죠? 농업 중심 경제였어요. 6.25 전쟁 이후에 다 부서졌기 때문에 농업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처음에는 경공업을, 그 다음에는 자본과 기술이 좀 쌓이자 중화공업을 발달시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공업 중심 경제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공업 중심 경제로 나아가다가 1990년대가 되면 서비스업도 또 발달하게 되죠. 의료, 문화 이런 서비스업이요. 그래서 공업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우리는 나아갔다. 농업 중심 경제에서 공업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나아갔다. 그에 따라서 우리 경제는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8차시 수업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이어서 사회교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교재를 먼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8차시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교재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교재 여러분이 살펴보기 전에 교재 당연히 다 풀어봤겠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 사고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에게 다 의존하지 말고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의 교재 살펴보기를 봐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는 뭐 중심의 경제에서 뭐 중심의 경제로 변화되어 왔다라고 우리 수업 때 얘기했죠. 처음에는 6.25 전쟁으로 아무것도 없다가 그래서 이거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물건을 팔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걸로 바꿔야 되고 1990년대가 됐을 때 여기에서 이것이 더 추가되었다고 했죠. 뭡니까? 네, 맞습니다. 농업 중심 경제에서 공업, 특히 경공업, 중화공업으로 나갔죠. 공업,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바뀌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국내 총생산 어떻습니까? 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1인당 국민 총소득 어쩌죠? 쭉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국내 총생산은 뭐라 그랬죠?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를 돈으로 바꿔봤을 때 얼마이냐? 이게 국내 총생산입니다. 당연히 1년간이겠죠. 그러면 각 연도별로 우리나라의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돈으로 나타낸 겁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년간 한 명의 국민이 얼마를 벌었냐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점점 늘고 있죠. 자,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어 갔을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경제는 크게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성장해 왔다.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 사진 한번 볼게요. 우리 농업 중심 경제에서 이제 공업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바뀌었다 그러죠. 근데 공업 중심 경제는 뭐에서 뭐로 또 바뀌었어요. 맞죠? 그 내에서도 뭐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수업을 잘 들어봤다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요 사진을 참고해서 뭐에서부터 요 사진을 참고해서 뭘로 이렇게 바뀌어갔죠. 요때는 요거는 자본과 기술이 덜 들어가도 되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만 하면 되는 산업이고요. 요거는 자본과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산업이에요. 정답이 뭘까요? 네, 맞아요. 경공업 그리고 중화공업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자본과 기술이 없었으니까 경공업으로 시작했고, 그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해서 쌓인 자본과 기술로 우리 중화공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산업이 발전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서비스업들이 굉장히 성장함에 따라서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가 형성되었다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미안해요. 경공업과 중화공업으로 바뀌게 된 원인이 뭐냐 하는 겁니다. 경공업에서 중화공업으로 바뀌게 된 원인이 뭐냐? 맞아요. 자본과 기술이 쌓였기 때문이다. 자본 대신 돈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재까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한 번 더 핵심 단어 살펴볼게요. 땡땡 중심 경제, 뭐라고요? 농업 중심 경제에서 공업,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공업 내에서도 경공업에서 중화공업으로 바뀌었다. 왜? 이때는 자본과 기술이 없었고 요거의 성장으로 쌓인 자본과 기술로 중화공업을 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매우 크게 성장하고 있다. 나머지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으면 되고요. 꼭 외웠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외워야 될 것은 농업 중심에서 공업 서비스 중심 경제로 나아갔다. 그리고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이것은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요 수업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수업에는 좀 더 알차고 재밌는 수업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